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보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요. 미지수라는 건 지금 여기선 x, y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x하고 y가 있는 이런 식을, 그것도 1차죠. 이런 것을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a, b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a나 b가 없어지면 1차 방정식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이 x, y들을 우리가 해라고 하는데, 이 해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게 되면 그래프로 표현이 되죠.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1차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x와 y의 범위가 자연수하고 정수로 되어 있을 때는 점으로 표현이 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좌표축에서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대응하는 값들을 이렇게 좌표를 찍다 보면은 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실수 전체 범위라면은 당연히 이게 직선 모양이 되겠죠. 그래프는 이렇게 XY 범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볼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1차 방정식의 해 중에서 그 XY 범위를 모든 수로 하는 그런 방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좌표축에서 어찌됐건 이렇게 직선이 되기 때문에 그 해가 무수히 많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선들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해들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 표현을 하면 직선이 되는데, 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리우죠. 자, 1차 함수하고 1차 방정식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형태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에요. 그리고 a하고 b는 바로 xy의 개수인데 그건 0이 아닙니다. 요거 조심해서 잘 보시고요. 이거의 그래프를 우리가 1차 함수 형태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b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by는 하고 ax하고 우리가 c를 우변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양변을 b로 나누게 되면은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하면서 1차 함수 형태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좌변에 xy가 이렇게 함께 있는 형태를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y는 하고 이렇게 x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 2x-3y 플러스 1은 0에서 y를 x의 식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3y는 다 이항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y로 나누게 되면은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 하면서 이런 식 함수 형태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y절편은 3분의 1이고 x절편은 또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1차 함수 형태하고 1차 방정식의 이 그래프는 두 개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동일한 모습이 됩니다. 1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1차 함수로 고치게 되면은 y절편하고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 수월하겠죠. 그쵸? 방정식 x는 p, y는 q라는 그래프예요. 방정식 x는 p의 그래프는요, p, 0 이게 x 좌표죠. 그쵸? p, 0을 지나면서 이 y축하고 항상 이렇게 평행한 직선입니다. 물론 x축하고 수직이라고도 말을 하죠. y축과 평행한다라는 거랑 x축에 수직한다는 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 p, 0을 지나게끔 하면서 y축하고 평행하게 그리거나 또는 뭐 x축하고 수직으로 그린다거나 뭐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정식 q예요. 그 그래프는 0, q y가 q인 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이런 x축과 평행한 직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y축과는 수직인 직선이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죠. 그쵸? 그래서 둘 다 0이 아니면은 우리가 1차 함수를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로 되지만은요. a나 b 중에 하나가 0이 되면은 이렇게 x는 뭐 y는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함수가 안 돼요. 이 경우는 함수가 안 되고요. 그리고 얘는 함수지만은 1차 함수는 아닙니다. 1차 함수는 반드시 xy가 있어야 돼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1차 함수 그래프하고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요, 요 1차 방정식과 요 1차 방정식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해를 말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뭐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인데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점이 있죠. 그게 바로 이 식과 이 식의 바로 공통의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1차 방정식 그래프의 교점과 그 해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두 1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하고 같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하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게 있어요. 그 교점이 얼마냐면은 이게 1,2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1,2라는 거 이렇게 여기 좌표축이 있는 이렇게 모는 종이에다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x-y 플러스 2, 0 이건 2죠. 그쵸?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도 이 식이에요. 이 식을 우리가 좌변으로 다 이항해서 xy를 같이 이렇게 표현한 건데 얘네들의 해가 곧 1,2가 되는 겁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죠.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요, 다음처럼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게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평행한 경우는 뭐 만나는 점이 없겠죠. 그리고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이 한 개인 경우에는요,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고 말을 하고, 평행하는 경우는 교점이 없죠. 그러면 해가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경우에는 네, 무수히 많다라고 해주죠.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 두 1차 방정식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서로 달라야겠죠. 그리고 평행한 경우에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된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울기하고 y절편이 모두 같아야 되겠죠. 자, 여기 참고로 연립 1차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을 때 1차 함수로 바꾸려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요 1차 방정식 형태에서 해의 개수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이제 비율이 그냥 이렇게 A'분의 A, B'분의 B의 비율이 다르면 이 두 방정식의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 쌍의 해를 가질 조건을 구한다거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해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평행해야 되죠. 평행하기 위해서는 요 기울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비율이 같고요. 그리고 y절편을 결정하는 요 BC 부분이 비율이 서로 이렇게 다르면 됩니다.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기울기를 결정하는 부분 같고요. y절편을 결정하는 부분의 비율이 이렇게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좀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유형 1번을 보죠. A하고 B가 아닐 때, 요 1차 방정식의 형태를 이렇게 1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이렇게 문자라서 복잡하지,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그렇게 번거로운 그런 과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빨리 풀기 위해서 기울기하고 y절편을 요 식에서 바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뽑아내냐면은 요 가운데 요거 우리가 이제 요 앞에 xy의 개수가 바로 기울기를 결정하고요. 요 b의 개수랑 요 상수항이 y 절편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기울기는 요 b분의 a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b분의 a 요게 기울기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 그러니까 분모가 계속 b가 되죠. 마이너스 b분의 c 이게 y 절편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요 1차 방정식을 y를 x에 관해서 정의하게 되면 더 쉽게 또 기울기와 절편을 y절편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자, 이거는요, 이렇게 1차 함수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 모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함수로 나타내면은요,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은 2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냐고 물었는데 아니죠. 1이죠. x절편이 마이너스 2냐? x절편은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방정식에다가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돼서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때 x 값이 바로 x 절편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를 간대요. 그래서 절편 맞습니다. 그 다음에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려보죠. 그려보면은 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향하겠죠. 그러니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기 때문에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맞네요. 그리고 4번은요. 1차 함수 y는 2x에 평행하냐 그랬는데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x예요. 평행하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을 지나는지 볼게요. 그거는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뭐 아무데나 대입을 해도 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지 볼까요?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2는 0 한데 0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하고 3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1차 방정식 그래프 위의 점. 자, P, Q가 1차 방정식 위에 있다라는 거는요. 이 x에 p, y에다 q 이거를 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x에 p를 집어넣고 y에 q를 넣었을 때 관계식이 성립하면 되죠. 자, 대표 문제 풀어보죠. 1차 방정식 5x-y는 9에서 바로 이것을 지난대요. 이 그래프가.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이 점을 그래프가 지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거는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말이니까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면 되죠. 그래서 x에다가 우리가 a를 대입을 하고 y에다가 a-3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a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4a 마이너스 플러스 3이네요. 3은 9. 그러면 4a는 6이네요. 그래서 a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차 방정식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만약에 좌표에 주어 있으면 그 점을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돼요. 그리고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기울기하고 y절편이 주어져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함수꼴로 변형을 해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3,4를 지난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3,4를 집어넣어보죠. 여기다가 3,4를. 그러면 3a 플러스 16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3a는 9가 돼서 a가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을 집어넣으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는 0인 1차 방정식이에요. 이거 기울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물론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일 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b분의 a, 그죠?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두 가지를 외워서 해도 좋고요. 생각이 잘 안 나는 학생들 이거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생각이 잘 안 나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y에 대해서. 그러면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5가 돼요. 양변을 4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25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기울기만 물어봤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y절편이 주어져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x 플러스 b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땐 다음과 같은 공식을 쓴답니다. 이렇게요. 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울기가 a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가 되겠죠. a는 주어진 거예요. b를 구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한 점이 주어진 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야겠죠. 여기가 x1, 여기가 y1 이렇게요. 그러니까 y1은 ax1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가 뭐냐면 b가 즉 y1 마이너스 ax1이 돼요. 그걸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죠. 여기다가 y1 마이너스 ax1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볼게요. 요 모양이 되도록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y1은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y 마이너스 y1 이렇게 되겠죠. 이항을 해서. 그리고 얘랑 얘는요 a로 묶어볼게요. 그럼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기울기가 a이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암기하세요. 네.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기울기가 안 주어져 있어요. 두 점이 주어져 있죠.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한 점이 주어졌을 때랑 비슷한데 뭘 모르죠? 그래서 기울기를 모르죠.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기울기 자리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기울기 자리잖아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y-y1은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되고 x-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자, 보기는 좀 길어 보이는데요. 막상 자꾸를 사용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대표 문제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을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기울기 찾으면 되겠죠? 자, 기울기 찾고 그 다음에 0,4를 지난대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y절편이에요. 0,4라고 해서 좌표 주어진 게 아니고 y절편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울기 먼저 구해 볼게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되죠. 그럼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y절편 4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를 1차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한쪽으로 다 이항을 해요.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하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답은요? 네, 3번입니다. 좌표축과 평행한 직선이에요. 좌표축하고 평행한 직선은요. x는 p 또는 y는 q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p하고 q는 다 0은 아니에요. 둘 다. 그래서 x는 p인 경우에는요. x는 p 먼저 그려보면은 먼저 x 좌표에 p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y축하고 평행하게 그리면 이게 x는 p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q 그려볼게요. y축에서 q를 잡아요. 그 다음에 x축하고 평행하게 쭉 그으면 바로 이게 y는 q라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과 평행한 직선은 요런 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x는 p, y는 q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문제 풀어보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 평행을 한답니다. y축과 평행하게 하려면 직선을 이렇게 그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죠? 이렇게요. 그런데 그 위에 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요 위에 바로 마이너스 2a 플러스 6, 2 또 하나는 a,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는 거예요. 축하고 평행하게 되려면 x는 p 이런 형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x 값은 항상 p여야 돼요. x 좌표가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y축에 평행할 때는 y축과 평행한 직선 xp는요. x 좌표가 모두 p인 점들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그냥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3a는 6이죠. 그래서 a가 얼마예요? a가 2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2. 여기도 2 넣어보니까 2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x는 2인 직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X축에 평행하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Y좌표가 동일한 애들끼리 모인 거니까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 직선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모양을 구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의 넓이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의 길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한번 요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3, x는 1, 그 다음에 요게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걸 좀 정리를 하면은 2x가 7이니까는 x가 뭐 3.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하죠. y는 3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3이 한 요 정도 있다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x는 1이니까요. x는 1이면은 하면 요 정도 된다고 치면은 직선을 그려보면은 네, 이렇게 그려주겠죠. 그 다음에 x가 3.5네요. 그럼 3.5면은 이렇게 여기가 아까 1이었고 얘가 여기 3.5예요. 여기가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이면 한 요 정도 될 테니까 그거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4개의 직선이 둘러싸고 있는 넓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겠어요? 3.5에서 1을 빼면 되니까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하고 1 더해서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2.5 곱하기 4니까는 10이 되겠죠, 10. 넓이가 10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잘 그리면 우리가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요 A, B, C의 부호를 알면은 그래프를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일 때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다 이렇게 얘기해 줬죠? 자,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0보다 크면 그리고
0보다 크면 위로 향할 것이고 0보다 작으면 아래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y절편의 부호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죠? 그리고 y절편은 뭐예요? 양수죠? 자, 여기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자, 여기가 y의 개수분의 x의 개수를 써야 돼서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울기예요. 그게 양수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y절편을 구해보면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y절편이 0보다 크대요. 이게 0보다 커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1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a는 음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a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a가 음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b는 양수가 되어야겠죠. a는 음수고요. b가 양수인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학생들은 이거 분명히 함수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양변을 우리가 a로 나눠주게 되면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a분의 1이 0보다 크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니까 그것에 맞는 우리 부호를 찾으면 아마 3번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유형 8번 문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교점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만나는 요 교점들, 그러니까 뭐 요 A라든가 B,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요 부분, 세 부분, 요걸 C라고 한다면 이 ABC의 좌표를 구해야만 우리는 이 도형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좌표를 구해야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꼭 명심하시고요. 또 길이를 알게 되면 거꾸로 좌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서 도형을 구해야 할 경우 그럴 때 꼭 요 좌표와 길이를 잘 이용하시기 바래요. 자, 먼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 x는 p라는 y축과 평행한 직선과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 사이의 교점인 a의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방정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요 x의 p점, 요 x좌표가 p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p를 대입해서 요쪽 y좌표도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y는 p하고 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의 교점이 여기 b인데요. 요 점은 이제 y좌표가 q다 보니까 q에 대응하는 요 x 좌표를 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좌표 a가 나오겠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교점을 구할 수 있고요. 물론 요 교점은 쉽죠. 여기 x좌표하고 y좌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p, q 이렇게 됩니다. 그럼 대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에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맨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이 교점을 다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요 교점, 이렇게 세 개의 교점. 요 교점을 우리가 알파벳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A, B, C 이렇게 좌표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요 C좌표는 X좌표가 4고요. Y좌표가 1이라서 4,1 이렇게 바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좌표는 X가 4일 때에 Y는 2분의 3의 함수값을 Y로 갖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4를 대입을 해서 Y를 찾을 수가 있겠죠. 얼마가 되겠어요? 대입해보면 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의 좌표가 이게 4,6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Y가 1일 때에 X값을 찾으면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Y는 2분의 3X에다가 Y 대신에 1을 대입을 하면 이제 X 찾을 수 있겠죠? 요 X는 뭐 2분의 3의 역수니까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좌표는 3분의 2,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저 직사각형을 선생님 이쪽에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4,6이고요. 여기는 4,1, 여기가 바로 3분의 2,1 이렇게 돼요. 여긴 직각이니까 여기 높이하고 여기 밑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높이는 요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y좌표가 1에서 6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y좌표가 1에서 6까지 늘어났으니까 길이가 5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거는 이제 4에서 3분의 1을 빼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면 5가 되고요.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25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 9번 문제입니다. 직선이 선분과 만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y는 ax 플러스 b가 선분 bc하고 만나려면은 이게 지금 얘가 y절편이 b니까 b 어딘가를 이렇게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나려면은 요 편분을 지나기 위해선 직선이 어떻게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어디까지 돼요? 그죠? 여기까지, B까지 되는 거죠. B까지. 얘도 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많이 그릴 수 있죠. 어디까지 돼요? A까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가능한 겁니다. 요 사이에 직선이 지나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직선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요 B를 고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정도가 자꾸 바뀌죠. 그 기울어지는 정도를 결정하는 건 누구죠? 기울기예요.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결정하는 게.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는 요 B점을 지날 때죠. 그죠? 그 다음에 A를 지날 때가 기울기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바로 B를 지날 때부터 시작해서 A를 지나는 사이까지의 기울기가 바로 선분 AB를 만나게 하는 A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4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 선분이 지금 1,5가 있고 B가 2,2인데 Y는 AX 플러스 1이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상수 A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직선이 Y절편이 1이니까 요 정도 되겠죠. 그쵸? 그럼 직선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면 만나죠. 이렇게. 그죠? 또 어떻게 또 지나집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만나죠. 그럼 기울어지는 정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경계가 돼야 되겠어요? 그죠? 제일 낮은 거는 아무래도 여기죠. 여기 지날 때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제일 기울기가 높을 때는요. 그죠? 여기 지날 때겠죠. 아이고 여기 좀 놓쳤네요. 그래서 기울기는 이제 요 사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제일 작고 얘가 기울기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직선이 뭐 2,1을 지날 때의 기울기 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1,5의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 이렇게 그 범위 내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2,1을 지날 때 볼까요? 2,2를 지날 때 그러면은 2는 2a 플러스 1 해가지고 1은 2a니까 a가 2분의 1이네요. 이때 기울기가 2분의 1인가 봐요.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5 요점 지날 때니까 여기다 1,5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는 a 플러스 1이죠. 그럼 a가 4예요. 기울기가 4인가 봐요. 4. 바로 요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는 선분 AB랑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유형 10번 보죠. 자,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그래프의 교점이 P, Q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얘네 두 개의 연립방정식 해가
바로 P와 Q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두 방정식의 해 교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 교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요 교점을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점을 구해야겠죠. 교점을 구하려면 네, 요 두 개를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요.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볼까요? 그러면은 6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0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더해볼게요. 다음에는 7x가 마이너스 14네요. x는 마이너스 2예요. x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집어 넣어 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y가 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2,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점을 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a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y에는 1을 대입을 하고 x에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죠. 그럼 a가 2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미지수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직선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 문제 풀어보죠. y는 ax 플러스 b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y는 ax 플러스 b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y좌표만 주어졌네요. 그죠? x좌표를 몰라요. 근데 이걸 몰라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구하면 돼요. 근데 y가 2일 때 x값 찾으면 되죠. 그래서 y가 2일 때 x값을 우리가 p라고 하면은요. 바로 p,2를 지나면 되는 거죠. 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요.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2는 마이너스 p 플러스 5니까 p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3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좌표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y는 ax 플러스 b가 y절편을 마이너스 4로 하고 3,2를 지나네요. 우리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네. 기울기는 여기 직사각형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소의 크기가 3만큼 증가할 때 y는 6만큼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기울기가 2가 되겠네요. 여기다 2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y절편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두 식을 빼게 되면은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2번은요.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이 1차 방정식이랑 이 1차 방정식에 교점이 있겠죠.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그 교점이에요. 근데 그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나는 직선 너무 많죠, 그쵸? 굉장히 많은데요. 그때 조건이 있어요. 뭐 기울기가 주어진다던가 아니면 이 지나는 직선에 한 점이 주어지던가.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에서 이 점을 지나는 많은 직선들 중에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대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 두 1차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고요. 그리고 요 방정식에 평행하대요. 그러면 우리는 교점을 일단 구해야 되겠어요. 교점을 구하니까 2x 플러스 3y는 3이랑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두 식을 여기다 2배 해볼게요.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 해서 저 위에 식하고 얘를 빼면은 5y는 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y가 1 나오죠, 그쵸? y가 1이면 여기가 y가 1이면은 x는 0이네요, 그쵸?
x 0. 그래서 교점이 0,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랑 평행한다 그랬으니까 얘랑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죠. 얘를 함수 형태로 고쳐보면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로 나누면은 y는 2x 마이너스 3 하면서 기울기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점도 이게 y절편으로 주어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y절편이 1이에요. 1.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2고요. y절편이 1이니까 바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세 직선. 자, 미지수를 포함하지 않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고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 점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미지수가 포함하지 않은 이 두 식을 가지고 이걸 구한 다음에 이 식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표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돼요. 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럴 때 미지수가 없는 애가 누구예요? 지금 얘하고 얘죠. 그죠? 얘네들이 지나는 그 점이 있을 텐데 그 점이 얘도 지나게끔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교점을 구해갖고 그 교점을 요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등식이 성립하는 A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y는 11이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9예요. 그래서 두 식을 빼면은요. x는 2가 되죠. 그죠? x가 2가 되면은 y는 5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한 점이 2,5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의 교점이 2,5인데 그 2,5를 요 ax-y 플러스 3은 0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a-5 플러스 3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2a는 2입니다. 그래서 a가 1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상수 a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4번은요.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1차 함수 형태인 y는 ax 플러스 b라든가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두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첫 번째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a하고 a'이 서로 다르면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른 직선은 꼭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평행할 때는요, 기울기가 서로 같고요, y 절편이 서로 다르면 평행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울기도 같고 y 절편까지 다 같아버리면 일치를 합니다.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방정식, 1차 방정식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을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을 수가 있어요. 없을 때는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평행할 때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면 되죠. 그래서 기울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어요. 아래 것은 이제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했으니까 아래 것도 마이너스 b'분의 c'이에요. 그래서 얘가 달라야 평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경우는 그냥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도 서로 같고 y절편도 서로 이렇게 같게 되면은 그래프가 겹쳐서 해가 무수히 많게 됩니다. 자, 대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얘하고 이 두 직선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렇게 평행한다는 거죠. 기울기는 서로 같고요. 그쵸?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요, 마이너스 2ay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에요.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a로 나누게 되면은 2a분의 3x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6이 되니까 약분을 좀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a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것도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2a분의 3이 1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달라야 되니까 a분의 3은 b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3이 마이너스 2a니까 a가 뭐가 돼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a분의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3이 되죠. 그쵸? 그게 b가 되면은 안 되거든요. 이게 번분수라서 요걸 좀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가 됩니다. 번분수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긴 한데 다양한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이 아래에 있는 애를 위로 보내겠습니다. 위로 보낼 때는 역수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b는 2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b는 2가 되면 안 되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에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대표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이 있고 또 x축 이렇게 이 두 직선하고 x축하고 둘러싸여 있는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의 꼭지점의 좌표를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럼 먼저 선생님이 여기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할게요. 각각 점을. 그러면 A를 먼저 구해보죠. A는요. 3x-2y 플러스 12라는 직선하고 또 하나 이쪽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라는 요 두 직선의 교점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다 그냥 두 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 y가 소거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5x 플러스 10은 0이 되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요. 얘가 0이 되려면 y가 3이 돼야겠죠. 그래서 y는 3이에요. 그래서 요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구해볼게요. b의 좌표는 요 직선의 x 절편이에요.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2는 0의 x절편인 거죠. x절편은 y를 0으로 놓고 푸는 거죠. 그래서 3x 플러스 12가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c는요. 바로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의 x절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y에다가 0을 넣으면 x가 1이니까 x절편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와 높이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밑변의 길이를 구하면요. 다 해서 5가 되겠죠. 이 높이는 요 3을 보면 되죠. 이게 높이가 3이에요. 그래서 넓이가 바로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데 자, 여기 그림을 좀 보면은요. 삼각형 ABC, 삼각형 OAB를 이등분하는 직선이 y는 mx라고 해요. 이 y는 mx라는 것은 바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요. 이 꼭지점에서 우리가 선분을 그어서 이 삼각형을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변의 중점을 지나면 돼요. 그죠? 요거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렇지, 이 높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이 아무리 좀 찌그러져 있어도요, 그쵸? 이렇게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는 삼각형이라 하더라도요, 꼭지점에서 선을 내렸을 때 이 밑변의 중점에 와 있어야 돼요. 중점에 이렇게 있을 때 두 삼각형 여기하고 여기 넓이가 동일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도 여기랑 넓이가 똑같기 위해서는 원래 이 꼭지점으로 지나는 직선이다 보니까 바로 이 두 점의 중점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 삼각형을 이등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오른쪽 그림처럼 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y는 ax가 이 삼각형을 이등분한다고 해요.
그럼 이 삼각형을 정확히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요 변의 중점을 찾아야 됩니다. 중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좌표하고 요 좌표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딱 정중앙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얘가. 그럼 정중앙을 지난다는 거는 요쪽, 요 변에서 딱 정중앙점. 그 다음에 요 Y 좌표에서도 정중앙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정중앙점이고, 여기 쪽에서도 정중앙점. 정중앙점일 때 결국에 A, B의 정중앙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은요. 자, 우리가 요 빗변에 요 A, 여기를 이제 A, B 이렇게 했을 때 얘 중점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항상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또 이쪽으로도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고 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을 때 만나는 점이 정중앙이 되는 겁니다. 여기랑 여기랑에.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삼각형하고 여기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합동이죠. 그쵸? 왜냐하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그리고 90도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SAS 합동으로서 요 빗변의 길이도 서로 같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요 중점을 찾기 위해서는 요 변의 중점, 그 다음에 요 높이의 중점 되는 점에서의 좌표를 찾게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B하고 A의 좌표를 찾아야 중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A는 X절편이에요. 그죠? X절편은 Y를 0으로 놓고 그때 X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넣게 되면은 X-6은 0이니까 X가 6입니다. 그래서 A의 좌표가 여기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는 이제 Y절편이 되죠. Y절편. Y절편은 네, X를 원래 0으로 놓고 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X에 0을 넣게 되면은 2Y-6은 0이죠. 그래서 Y가 3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좌표가 0,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AB의 중점은 여기가 3이 되고요. 여기의 중점은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AB의 중점 요 자리의 좌표는 3,2분의 3입니다. 그러면 이 Y는 AX가 3,2분의 A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Y는 AX가 바로 3,2분의 3을 지나야 저 삼각형을 정확히 이등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2분의 3은 3의 2 이렇게 돼서 A가 2분의 1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숫자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의 활용 문제인데요.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주어지면 두 점을 이용해서 각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요. 그리고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대표 문제 풀어보죠. 128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3월부터 제품 A의 판매를 시작하였고 6월부터 제품 B의 판매를 시작하였답니다. 6월 초부터 X개월 후에 두 제품 A, B의 총 판매량을 Y개라고 할 때 X와 Y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제품의 총 판매량이 같아지는 것이 몇 월인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B 제품이 6월에 판매한 이래로 이제 6개월에 걸친 이제 그 총 판매량을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뭐 6개월 후에는 보니까 B 제품은 8,000개, 그리고 A 제품은 6,000개까지 이렇게 팔렸죠. 같은 판매량을 갖는 달이 언제냐, 몇 개월 후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어요. 만나는 점이 있죠. 이 만나는 점에서의 총 판매량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내려온 이 X축의 이 값이 바로 몇 개월 후에 같아지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X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제품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그러니까 두 점을 먼저 찾아야겠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근데 A는 알 수 있는 점이요. 여기랑 여기 좌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0,2000이고요.
다른 하나는 6,6천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요, 두 개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0,0하고 6,8천이 있습니다. 0,0하고요 6,8천. 기울기 먼저 구해볼까요? A는 기울기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해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천이죠.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3분의 2천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2천. 그리고 y절편은요 2천이에요. 그 다음에 B는 보면 B는 기울기가 이걸 그리면 되죠. 이렇게 삼각형 그리면 되죠. 요점하고 요점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럼 6에 8천이에요. 그럼 3분의 기울기는 3분의 4천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리고 y절편 0입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은 자, 이 방정식 y는 3분의 2000x 플러스 200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밑에 거는 3분의 4000 x 이렇게 됩니다. y절편 0이니까 안 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언제냐면은 총 판매량이 같아지는 거니까 y 값이 서로 같아질 때예요. 그래서 서로 같다고 놓고 연립을 해보죠. 그래서 두 식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등치법을 사용해도 돼요. 왜냐면 y는 이거고 y는 이건데 두 개가 같아질 테니까 그냥 같아질 때 하고 풀면 됩니다. x 더하기 2000은 3분의 4000x 이렇게 놓고 풀어도 연립방정식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00을 조금 지울게요. 양변에 숫자가 크니까. 그리고 3을 곱하죠. 그러면 6이 되고 없어지네요. 그러면 2x 더하기 6은 4x 해서 6은 2x네요. 그럼 x는 3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월 후? 맞아요.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총 판매량이 같아집니다. 그럼 6월 달에서 3개월 있으니까 몇 월입니까?